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그러면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자,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지금 저 발언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저 발언이 지금. 이 저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들여다봤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제 10월 국회 법사위 방금 들으셨던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발언이. 근데 오늘요. 이 경찰에서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면책 특권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이 상임위 중에 한 말이니까 이게 면책 특권. 다만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로 판단한다. 허위지만 면책 특권 적용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뭐 협업을 했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더 탐사는 검찰 송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만 빠진 셈이 돼버렸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러면은 이게 면책 특권을 적용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라도 일단 국회에서는 그냥 의혹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대표의 그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그 공선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지금 그것을 더 나아가서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단순히 허위를 넘어서 비방, 모욕적 행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헌법 규정의 원류가 되는 독일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떤 국회 내에서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투표에 대해서는 외부에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중상 모욕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외적으로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열심히 조사를 해서 직무를 발언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 사실과 달라. 사실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책시켜줍니다. 예. 그렇지만 명백하게 중상 모욕적인 이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도 형사는 아니지만 민사적인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모욕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경찰로부터 불송치, 어떻게 보면은 공소권 없음인 거죠. 뭐 넘기지 않은 거예요 사건을.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받은 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손해배상 그렇죠. 청구했어요. 두고 보세요. 그 판결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경찰이 어떤 판단한 내용이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 결국 판단한 내용. 결론은 면책특권으로 해서 공소권 없지만 허위란 사실이 지금 거기에 보면 예. 확인을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의 변호인이라고 하면 저 예. 형사 기록에 대해서 인증 등을 송부촉탁을 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민사사건 재판부에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1라운드에서 형사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두고 보십시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갑은 끝까지 벗어봐야 합니다. 다음 이거 법적인 거라. 그 면책 특권은요. 그 만약에 면책 특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예. 그거는 형사적인 거에만 하는 그렇죠. 거예요. 형사적인만 한정되는 그러니까 거죠. 민사적인 거는 다른 판단에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죠. 면책 특권하고 예. 관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판례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의겸 사건이라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사실은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모욕, 예. 처음부터 모욕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서 다시 기소해야 된다고 봐요. 기소를 해서 결국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좀 울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면책 특권을 사용한다면 면책 특권 자체를 국회의원들한테서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 일단요. 김의겸 의원 관련된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김의겸 의원이 사실 논란된 발언을 꽤 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가 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이 3인에 관하여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이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뭐 저런 몇 가지 특히 이유 관련된 것도 실수해서 따지고 또 수정하고 바꾸고 막 그랬었죠. 자, 이 내용이고요. 조승현 부위원장. 일단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의해서 그렇죠. 뭐 국회, 법상은 있습니다.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민사 책임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으로서 팩트 체크를 잘했냐 못했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 개인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죠. 윤리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 체제 안에서는 면책특권에 의해서 예. 불송치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 면책특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연역적인 걸 보면은 왕정이라든지 독재정에서 그런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비판할 걸 비판하고 견제할 걸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예. 살려주기 위해서 이게 도입된 겁니다. 지금같이 이제 검찰의 어떻게 보면 검찰 공화국이라고 아주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윤석열 정권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면책특권 같은 조항이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팩트 체크를 했냐 못했냐 이 잘못한 거하고는 별개로 예. 면책특권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비판할 건 비판해라.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얘기해서는 사실이 안 아닌 된다고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판정이 되면 어떡해요? 사실이 아닌 거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냐 아니냐 물어본 거고 물어본 거죠.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이냐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의겸 의원 논란의 중심에 좀 여러 번 섰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찰 쪽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데 이게 불송치지만 민산 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